안녕하세요.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제풀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0학년도 권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. 어떤 학생이 제주도를 여행하고 쓴 글입니다. 자, 명제 문장 개수를 어떻게 드리냐 물어봤습니다. 참 거짓이 명확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죠. 현시에 도착하였다. 확실하게 좀 시간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명제가 되겠습니다. 날씨가 좋았다, 나빴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그런 요소가 좀 강하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명제라고 보기엔 좀 뭐하고요. 그 다음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. 맞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고 한라산도 제주도에 있다. 확실한 사실이 되겠습니다. 힘들다, 어렵다, 뭐 쉽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명확하지가 않죠. 이런 부분들은 명제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뭐 3개 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두 집합 A, B에 대해서 A가 B에 쏙 들어가는데 B가 또 A에 쏙 들어가는 그런 포함 관계가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,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알겠습니다. 두 집합이 같아야 된다면 A-1, 와 원소가 지금 3, 3 있는 상태고 그럼 없는 원소가 좀 뭐가 있죠? 그럼 뭐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? 3, 6 이런 부분들은 돼 있으니까 뭐 없는 원소인 이 부분들이 A-1이 2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B 값은 뭐 6이 되는 그런 내용 되겠죠?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서 더하기 해달라 그렇게 처리해주면은 얼마 됩니까? 3 더하기 6 해서 이제 9가 되는 건가요? 알겠습니다. 뭐 두 집합이 같다라는 내용만 파악했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x에 대해서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가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. 다음 함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f3이다. 뭐 3이 가서 대응된 숫자를 뭐 찾아주는 거니까 가볍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 이제 합성함수가 나왔는데요. 뭐 하나부터 하나하나 해결해가면 되죠. 뭐 2가 가서 대응되는 숫자는 얼마? 4 알았으니까 이 계산 결과는 이제 F4를 좀 알아보면 되겠죠. 나온 결과 또 다시 대입해 주는 거니까 뭐 그 다음 계산 결과는 뭐 1이다라고 해서 결과를 알아갈 수 있는 뭐 정답 뭐 3 이렇게 써가는 또 역시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농구, 축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. 농구 좋아하는 사람,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명수가 좀 나와 있고요. 축구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네요. 그럼 뭐 반대 부분 생각해주면 되죠. 이런 부분들은 뭐 집합의 개념을 보면 A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. 뭐 거꾸로 좀 생각해서 30에서 4명을 빼니까 뭐 합집합이 뭐 26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뭐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들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벤 다이그램을 그려봐서 우리가 이제 A집합, B집합 그랬을 때 뭐 축구를 혹시 A라고 해주면 이렇게 A만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구해라 이런 얘기죠. 자, 일반적으로는 뭐 A 개수에서 뭐 교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빼기 해서 좀 생각해도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답을 구해가면 되는데, 자, 이 부분들은요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주면 합집합에서 B집합을 빼도 되거든요. 됐습니까? 자,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, 뭐, 부분적인 곳에서 또 부분적인 곳을 빼서 이제 구해가는 부분, 전체에서 빼서 이제 구해가는 부분, 뭐 이런 표현법인데, 지금은 위에 부분을 계산하려면 이제 이 교집합을 좀 따로 계산해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따르죠. 그렇다면 아래쪽 부분 형태로 해서 전체 집합에서 B집합을 빼는 그런 형태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되겠습니까? 그럼 전체는 합집합이 뭐 26이 되어 있고요. 그러면 이게 좀 반대니까 축구 좋아하는 거에 반대가 이제 농구죠. 농구 좋아하는 학생이 18명 이렇게 되니까 18을 이렇게 빼서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입니까? 2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? 자,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8명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겠죠. 자,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갈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에 해당하는 건데 작은 차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머릿속에 좀 저장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문제 이론이 되겠습니다. 정역이 주어져 있는 두 함수 fx, gx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두 함수가 좀 같답니다. 이런 거는 뭐 간단히 풀이 가능하겠죠.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,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b 이런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요. 뭐 이항시켜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해서 계산식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, 그 다음에 x 값이 3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3a 마이너스 1 되어 있는 부분하고
여기가 어떻게 되나요? 9 플러스 b 이렇게 처리 되겠죠? 이항시켜서 3a 마이너스 b 처리해주면 또 이항시키니까 10 이렇게 계산되나요? 두 개씩 뭐 연립해서 풀이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그냥 더하기 해주면 되죠. 그럼 4a는 8 처리해주니까 a 값이 2가 되겠고 a 값이 2란 얘기는 b 값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. a 값이 2 해서 이제 대입해서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4. 그래서 이제 A값, B값 모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2A 플러스 B를 이렇게 해라. 그럼 뭐 답을 뭐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. 되셨죠? 뭐 주어진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같아야 뭐 두 함수가 같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.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딱 주어져 있는데요. 부정이 참이다네요. 문제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. 이거 부정 요거 안 보이면 전혀 다른 풀이를 하게 되니까. 자, 부정을 하라. 이런 얘기는 요거 뭐 어떤 실수 x 요게 또 함정처럼 요걸 질문 던지는가요? 어떤 애 부정하게 되면 모든 실수 x가 된다. 이런 얘기죠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그대로 쓰고요. 작거나 같다의 반대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뭐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. 뭐 그래프 모양 보면 이렇게 뭐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. 그럼 뭐 큰 없다 이런 개념하고 딱 연결돼 가는 거니까 뭐 판별식 D를 좀 살폈을 때 4분의 D를 써야 되겠습니다. 2의 제곱 4 빼기 AC 이런 형태니까 2K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. 이렇게 뭐 간단하게 풀어가는 즉 K 값이 뭐 2보다 크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정수 K의 최소값 2보다 크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최소값은 뭐 3으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부정 구할 때 뭐 이렇게 뭐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이제 정반대 형태 쓰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좀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자, 모든하고 어떤 이 부분들 요 개념이 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사실 요거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 그냥 뭐 시계만 좀 신경 쓰다 보면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. 정역과 공역이 모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세집합 FGH에 대해서 F는 상수함수, G는 항등함수,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는 두 함수를 좀 더하게 한 이상한 결과네요. 알겠습니다. F1하고 G3 결과 같다. 아주 중요한 정보가 줘야겠죠. 이때 이제 무엇을 좀 잘 살펴야 될까요? 항등함수를 좀 잘 살펴야 되죠. 항등함수란 이야기는 대입해준 숫자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 결과를 딱 쓰면서 우리는 이제 이 F에 대한 것들 좀 잘 살펴야 되죠.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숫자니까 3 이렇게 나옵니다. 라는 결과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hx라는 함수가 fx하고 이제 g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. gx는 우리가 좀 그때 이제 달라지겠지만 fx는 이제 상수함수라 해서 항상 똑같은 결과 3이 됩니다. 이런 내용 이렇게 좀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었죠? 자, 이때 이제 h3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뭐 g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데 항등함수니까 3이 되겠고 3 더하기해서 6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5를 구해달라고 했습니까? 5 그러면 이제 G5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또 5 더하기 3 해서 또 8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었죠? 자, 뭐 정의 부분들만 꼼꼼하게 좀 잘 챙기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상수, 함수 항상 이제 일정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. 모든 값에 대해서. 그 다음에 항등함수 대입해준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항등함수는 사실 gx라는 것은 y는 꼴 x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로 hx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정의만 좀 정확하게 기억했다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좀 두 개 좀 서로 좀 달리 주어져 있습니다. 그죠? 자 이렇게 되는데 뭐 1대1 대응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.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럼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직선들이 좀 그어지는데 그냥 대략 좀 그래 볼까요?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한쪽 방향이 이쪽에 이제 뭐 기울기가 이제 a-4x 이렇게 해서 뭐 그어져 있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그어져야 되는 거지. 이 부분들이 뭐 기울기가 뭐 이런 형태로 그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. 됐습니까? 여기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4 뭐 이런 형태로 좀 그어져 써져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서 좀 살펴봐야 될 일은 여기 이제 a-4라는 기울기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 빼기에 a 플러스 4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좀 같아야 되겠습니다.
플러스면 플러스, 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해서 이제 길이가 같아야 1대1 대응이 돼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0보다 크다. 다시 쓰게 되면 a-4, a 플러스 4 한 부분들이 0보다 작다.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. 그럼 뭐 가볍게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이것을 만족해주는 정수의 개수는 좀 몇 개입니까?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해서 3까지 카운팅해서 쭉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7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뭐 1대1 대응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더군다나 뭐 직선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 기울기가 같다. 뭐 양수, 음수 이렇게 되는 부분만 좀 점검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두 집합 A, B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. A 합 B하고 교집합 이렇게 내용이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들한테 담겨 있는 A, B를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. 근데 이제 A 집합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2, 7이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7에다가 x 마이너스 2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뭐 범위가 좀 나오겠습니다. 마이너스 7 부분하고 2하고 이렇게 좀 되겠죠. 자, 근데 뭐 합집합 결과를 보게 되면 뭐 5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5까지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겠습니다. 뭐 B집, 요게 뭐 A집합인데요. B집합은 잘 모르지만 뭐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사이 범위에서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돼서 좀 나와야 되는데 뭐 채워야 될 부분들 일단 좀 이렇게 좀 표시할 거면 되겠고요. 그럼 이제 오른쪽 이제 5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교집합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쪽 숫자 자체가 이제 아예 2 이렇게 딱 채워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B집합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. 자,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보다 작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난 뭐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이용하게 되면 방정식을 보면 되겠죠. 방정식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근이 이제 2하고 5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고등학교 학생답게 근과 계승 관계를 해야 되겠죠.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는 이꼴 7 이렇게 처리되겠고 두 근의 곱 b는 이꼴 10 해서 ab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더하기 하라 하면 좀 a 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는 3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뭐 부등식해서 A 집합을 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집합하고 이제 교집합 되는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살펴가면 뭐 이게 좀 유추해 가는 데 있어서 뭐 B 집합의 범위를 유추해 가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무리가 따르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. 조금만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.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의 세 조건 스몰 PQR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진리집합 사이에 관계가 좀 나와 있네요. 그렇다면 이제 포함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. P교집합 Q 부분들이 Q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P집합 안쪽에 뭐 Q집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뭐 수식을 좀 벤다이그램 그려서 개념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. 아래 여집합 합P 이렇게 된 것이면 전체 집합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개념 설정을 좀 한 방에 딱 써주면 되겠는데 좀 잘 안 됩니까? 그럴 때는 뭐 전체에다가 뭐 여집합을 해서 반대를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. R 교집합, P의 여집합 이 부분들이 뭐 공집합이다 이렇게 여집합을 좀 해도 되는데 이게 더 어렵습니까? 뭐 어쨌든 둘 중 좀 해석을 해가지고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뭐 밑에 부분들은 보게 되면 R만 있는 부분들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이게 R 집합 자체가 또 P 집합 안에 좀 쏙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벤 다이그램에서 개념 정리해서 이제 포함 관계를 좀 잘 살펴놨습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 그러는데요. R 집합이 P 집합에 쏙 들어갑니까? 물어봤으니까 오른쪽 벤 다이그램을 체킹했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Q 집합하고 R 집합 사이의 관계는 주어진 식에서 봤을 때는 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죠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잘 몰라요 라고 되겠고요. 그 다음 디귿은 자 이런 식 써있다면 이런 건 뭐 대우를 이용해서 보면 되겠죠. 대우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P이면 Q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. P집합이 Q집합이 들어간다? 오호, 이 부분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뭐 확실하게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 맞는 내용은 기억 이렇게 하나가 된 하나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참 이런 부분 골라달라 했을 때 뭐 집합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밝혀놓고요. 이것을 통해서 좀 답을 해가는 것이 좀 이제 현명한 풀이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. 집합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. 11번 이어집니다.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하고
A하고 B의 여집합이 서로 소다라는 얘기네요. A 집합하고 B의 여집합 이렇게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네요. 좀 그럴싸하게 이제 요걸 좀 그리게 되게 되면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내서 최종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나서 역시 또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구하면 A 집합입니까?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. 다음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또 표시하기 좀 어렵습니다. 이게 지금 A가 B에 쏙 포함되게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여집합을 하게 되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. 이런 내용을 좀 신경 써서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렇게 되면은 뭐 벤다이그램 이것도 그릴까요? B의 여집합, A 여집합 이렇게 딱 들어간 상태에서 B의 여집합만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당연히 없겠죠. 그러니까 공집합 이렇게 되는 내용이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디귿은 또 뭔가요? A 차집합 B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, 뭐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사실 좀 살펴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. A 차집합 B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면 A만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공집합이니까 A에서 또 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A다 이렇게 좀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거 개념 정리해서 좀 풀어갈 이 부분들이 좀 이제 해결이 좀 잘 안 되게 되면요,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교집합은 B의 여집합 처리해주겠고 차집합이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 와우, 수식이 매우 복잡합니다. A 교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좀 살펴보겠고, 그 다음에 A 교집합 A 여집합,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? 합집합에 A 교집합 B 이런 형태를 좀 통해서요, A하고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이제 공집합이 되가는 거니까 공집합에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A 교집합 B다 이렇게 나오겠고, 뭐 벤 다이그램 상태에서 뭐 A 교집합 B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A입니다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풀어가도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우리가 근데 이제 집합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기억해야 될 일은, 그러니까 연산으로만 해서 계산하는 것은 좀 이제 불편하고, 이제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벤 다이그램 이런 걸 통해서 뭐 결론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, 이렇게 이제 개념을 통해서 곧바로 좀 답을 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죠. 공집합이라는 부분들을 좀 아는데, 이 부분들을 뭐 그냥 벤 다이그램 딱 쳐다보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식으로 좀 살펴가려면 또 이게 좀 설명을 더 해야 된다면 벤 다이그램이 뭐 이래 하니까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 거니까, 그게 또 불편하면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쭉 이렇게 처리해서 가야 되는데,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, 자, 개념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들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답은요, 당연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12번 이어집니다. 실수 XY에 대하여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두 명제가 서로 어떤 명제다? 같은 명제다 이런 얘기죠.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형태, 두 집합이 이제 같은 그런 형태를 좀 골라달라라는 얘기 되겠습니다. x가 1이다. x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는데, 이 부분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, 여기는 뭐 허근되는 거니까요. 허근 좀 관심도 없는 거고,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거니까, 그럼 실수 x는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실수에서 관점을 봤을 때 같은 집합, 즉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 다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되는 것은 뭐 둘 다 0 그리고 0이죠. 절대값도 역시 0. 이 부분 뭐 당연히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럼 이제 디귿만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뭐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으니까 뭐 정답은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, 그래도 좀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? 자, 디귿은 x가 이런 부분들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, 수직선에서 x축 y축 이렇게 잡아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, x좌표 y좌표가 모두 0보다 작은 부분들은 당연히 뭐 3, 4분면 형태의 영역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이런 영역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자,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는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직선을 그었을 때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면 어떻게 됐습니까?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좀 4분면을 표시하게 되면, 와우, 이걸 뭐 3, 4분면 다에다가 2, 4분면하고 4, 4분면의 일부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이니까 뭐 오른쪽 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? 오른쪽 집합이 더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참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됐습니까? 이렇게 또 역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밝혀가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권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3번 문제 이어집니다.
전체 집합 9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B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A집합은 딱 정해져 있고요. B집합은 원소가 3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다음 조건이 뭐 중요하겠네요. A 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. 이런 부분을 열심히 정리해주면 되겠죠. 분배 법칙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. A 교집합 A의 여집합 됐고요. 그 다음 합해주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에도 더하기 한 거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벤 다이그램을 딱 그려서 A하고 B로 처리했을 때 B에만 있는 부분도 이렇게 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결과가 덜커덕하고 이제 B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결론은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, 서로 소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은 A 집합이 지금 1, 3, 5, 7로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전체에서 좀 그러면 9 이하의 잔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그럼 숫자는 좀 뭐가 남아있습니까? 2, 4, 6, 8 그럼 1, 2, 3, 4, 5, 6, 7, 8에다가 뭐 9 이하라고 했나요? 그럼 9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호호, 그럼 B집합의 원소가 좀 3개가 되는 거니까, 이런 곳에서 이제 원소 3개를 골라가지고, 이제 집합을 만들 개수는 좀 몇 개가 되느냐, 이렇게 좀 골라야 되는 건데, 와, 3개를 사실 고르는 것은 2개를 좀 배제시키는 거고 좀 똑같은 거죠. 우리가 이제, 이건 기말고사 파트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 파트에서 조합을 공부해야지만 5개의 원소에서 3개의 원소를 고릅니다 라고 해서 이제 10개 이렇게 좀 구해보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좀 일일이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. 그렇게 된다면 3개를 고른다라는 것은 2개를 좀 빼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2개를 좀 배제하는 그런 형태를 좀 가질 수 있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2, 4, 6, 8, 10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배제할 때 이렇게 되면 하나, 둘, 셋, 4개가 되겠고요. 5, 6, 7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8, 9, 그 다음 10 이렇게 되겠죠. 10개 이런 부분들 똑같이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걸 좀 이렇게 좀 표시해야 되나요? 좀 마음이 아픈데요. 그죠? 자, 이런 것은 자, 어떻게 좀 빨리 잘하는 방법 없습니까? 전체 개수에서 5개짜리, 4개짜리 구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비슷한가요? 그래도 1개, 2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니까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좀 카운팅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좀 동원해서라도 프리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조금 좀 신경 써가지고 프리를 좀 해가면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14번 이어집니다.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겠어요. 골라주십시오. 라고 되네요. A교집합 C, B교집합 C 이렇게 되는 조건하고 AB가 같은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. 오른쪽은 AB 같은 거니까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A교집합 C하고 B교집합 C가 같아진다면 이거 어떻게 되면 되죠? C 부분하고 C 부분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됐을 때 C에 이제 이런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하죠. 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A가 이렇게 가지고 해서 A 집합을 만들고 그다음 또 이렇게 가지고 해서 B 집합을 만들어도 교집합 부분들이 서로 이제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때 이제 A하고 B는 둘이 같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A, B 사이의 벤 다이그램 이런 즉 포함 관계의 그런 관계가 아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A, B의 그 모양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죠. 그러니까 이제 필요 조건이 되겠다. 기억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 다음은요. A가 B에도 들어가고 A가 C에도 들어갑니다. 이런 얘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? 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들은 정의 형태니까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. 똑같은 뜻이 갖는 부분 A는 B하고 B 그리고 C 이곳에 이제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.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 디귿은 A가 B에 들어가거나 또는 A가 C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 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된다면 B하고 C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곳에 들어가거나 B하고 C를 그렸을 때 이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A 집합을 좀 그려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. 오른쪽을 그려가게 되면 B하고 C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려갔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만큼 훨씬 더 이제 큰 벤 다이그램도 그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합집합 부분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A의 존재 영역을 봤을 때 오른쪽 집합이 훨씬 더 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다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.
됐습니까? 뭐 A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이제 비교를 좀 제가 해드렸죠.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합집합 부분이 훨씬 더 큰 그런 내용. 자, 디귿. 그렇다면 기억 디귿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뭐 개념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좀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부분들이 맞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맞냐, 주어진 명제, 그다음에 역 명제 이런 부분들의 참고지를 통해서 좀 살펴가는 것이 조금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역시 정확한 이제 포함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. 이런 부분들 거듭 강조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원의 점 P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다. 자, 원을 열심히 좀 대칭해야 되니까 0,3 반지름 2. 자, 원은 반지름의 변화가 없고 중심좌표면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. 이 부분만 좀 관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자, 이때 이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0,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. 처리해서 좀 결과 나올게요. 이 부분들을 또 원점 대칭 이동하더라도 와우,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지금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한 거고, 좀 메모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. 결과가 똑같았어요.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원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런 곳에 이제 P가 좀 존재하는 거겠죠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좀 그려야 될 원은 이런 원이 되겠습니다. 중심좌표가 0,2고 반지름이 2인 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자, 0,2라는 부분들은 이 꼭대기 이런 부분들에 A가 더 건이 좀 있겠고 마이너스 루트 3,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? 정말 좀니까 이쯤 어딘가에 좀 존재하겠죠.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B점 좌표 됐습니까? 그런데 대칭 이동한 점을 좀 Q라고 했군요. P가 아니라. 알겠습니다. 근데 세 점을 딱 가지고 삼각형을 좀 만들어 가는데 넓이가 좀 최대가 되겠다. 근데 AB 두 점이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 되니까요. 두 점은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. 밑변 이렇게 좀 생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넓이가 좀 최대가 될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높이가 좀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원의 성질 수직 이등분되는 그런 형태의 중심에서 자, 그렇게 되면 요 반대편 부분에 또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이때 이제 이 Q가 있을 때 가장 큰 삼각형의 넓이가 좀 되겠습니다. 당연히 보면 직각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AB에서 좀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. X 값이 루트 3만큼 바뀌어갈 때 Y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거니까 3만큼 바뀌니까 이게 지금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? 루트 3 기울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그렇게 된다면 자,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겁니까? 기울기가 서로 수직 관계에 되니까요.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처리해 주겠고 원점을 지나니까 y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 이렇게 처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원하고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원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이 부분들은 대입해서 풀어가도 되겠죠. 자, 사실은 이제 곧바로 설명드리고 싶지만 대입을 좀 하겠습니다.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제곱은 4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4 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.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가 좀 소거되면서 x제곱은 3 되는 거니까 x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? 루트 3 되겠고 y값은 4, 3 이게 지금 4, 3의 형태가 되니까 y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? 또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3 대입하니까 y제곱 1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를 해서 좌표를 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Q점 좌표가 루트 3,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이런 내용 형태가 됐습니다. 자, 이때 그런데 풀어야 될 것은 이제 맨 처음에 P점의 y좌표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까 과정 원점 대칭하고 정반대로 계속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? 마이너스 루트 3,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죠?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반대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. 플러스 3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,4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P점 좌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럴 때 이제 y좌표는 4입니다 라고 5번을 답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. 되셨죠? 재밌는 표현이네요. 반대의 과정으로 좀 해야 되겠고 우선적으로는 Q점 좌표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두 점이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최대가 될 때는 역시 이제 높이 최대가 되려면 이제 중심 지나는 부분에서 위치하는 곳 그래서 이제 직선 기울기에서 기울기 직선 구해가지고 연립 방정식 형태의 개념을 통해서 좌표를 찾아가는 Q점 좌표 찾아가는 이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상당히 좀 필요한 요소 부분이니까 집중력을 높여서 좀 처리해야 되겠고요.
이게 좀 평행이동, 대칭이동 이런 부분들 원래 했던 과정에 정반대 과정 형태로 좀 처리해 간다 이런 부분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이제 함수의 뭐 변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합성함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순서가 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원래 변환하는 거에 정반대 형태로 과정을 좀 밟아가는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잘 처리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16번 시작합니다. 좌표 평면 위에 삼각형 OAB에 대하여 세 선분 위에 점을 각각 DF라고 할 때 DF의 둘레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. C점 좌표가 2,2 여기는 좀 3,0 이렇게 되나요? 좌표도 좀 문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좀 아는 것 같군요.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 BC 직선 방정식 좀 구하겠습니다. BC 직선의 방정식 먼저 좀 구해서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점에 여기 있는 좌표를 좀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기울기 2,2에서 3,0으로 가는 거니까요. 2,2에서 3,0 이렇게 가는 거니까 x값이 1 증가할 때 y값은 이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?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뭐 x절편이니까요.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가볍게 좀 처리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힌트 드리는 부분이 둘레의 길이 최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좀 이용하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점 좌표를 그래프에 있는 점을 뭐 a,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이런 형태로 놓고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지금 이렇게 선이 있고요. 여기 점에 하나 있을 때 이런 곳에 이렇게 둘레의 길이 최소를 물어보겠다면 우리는 뭐 이거 대칭 이동하면 되죠. 이렇게. 대칭 이동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? 직선거리. 이게 이제 좀 출제된 의도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대칭 이동을 좀 이렇게 해서 E 프라임 좌표 우선 x축 대칭할까요? x축 대칭하면 y부호 바뀌니까 2a 마이너스 6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 대칭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2,2라는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y는 이꼴 x 직선으로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이제 x좌표 y좌표를 좀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 a 이렇게 이제 좌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은 삼각형 DEF의 둘레 길이다 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 둘레 길이는요 결국은 최소가 될 때는 2 프라임하고 이 더블 프라임 이런 형태의 길이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. 자, 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3a-6 해서 이제 제곱이 되겠고 오른쪽은 또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a-6 이렇게 처리됩니까? 제곱해서 더하기 하니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루트 안쪽에서 나오는 식이 좀 복잡해 가는 건데 일단 좀 정리해 볼까요? 9a 제곱 그다음에 66은 36a 66 36a를 버텼습니까? 이건 좀 난리 날 수가 있으네요. 맞나요? 3배 9에다가 2ab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36 이렇게 숫자가 커지죠.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a 제곱 마이너스 12a도 돼 있고 또 36 이렇게 10a 제곱 그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? 10a 제곱 마이너스 48a가 되나요? 와우 72 이렇게 큰 숫자가 루트 안에 있어진 숫자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2차 함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요.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. a 값 완전 제곱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분의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을 좀 해야 되겠죠. 4, 5, 20 이렇게 되고 12 이렇게 되네. a 값이 이제 5분의 12 이런 곳에서 최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주어진 식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원래 써져 있는 식에 대입하는 게 좀 더 낫습니까?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? 5분의 12 이렇게 해주면 5분의 36에서 5분의 30을 빼야 되죠. 5, 6, 30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 5분의 12에서 빼기 6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? 분모가 5 있는 부분은 오른쪽까지 빼내면 되는데 일단은 5분의 6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. 여기는 그러면 30에서 12를 빼낼 거니까 18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, 그럼 5분의 6을 좀 공통으로 끄집어낼 것 같고요. 그럼 5분의 6이 공통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1이 남겠고 여기는 5분의 6 곱하기 3이니까 3제곱 이런 모양이 났겠죠?
되겠습니까? 아하,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분의 6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S 산수에는 답이 있어야 되겠죠? 5분의 6 루트 10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들 사실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학습을 좀 해두지 않았다면 사실 좀 힌트되는 요소가 좀 상당히 적습니다. 그냥 뭐 삼각형 득 주어지고 뭐 둘레 길이 최종화 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와우.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론, 이런 이제 대칭 이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돼 있다 이런 걸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y는 이꼴 x 이런 부분들이 x축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좀 대칭 이동해야 되겠다. 그래서요 뭐 그런 부분들 이용해야 되니까 직선의 방식을 먼저 쫙 구했고요. 뭐 좌표가 좀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해가는데 지장이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점 해서 이제 2점 좌표를 놓고 그 다음에 뭐 대칭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둘레 길이는 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제가 좀 순간 좀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시키는 그런 요소가 좀 가미돼 있네요. 되셨죠?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좀 연습도 좀 많이 했어야 되고요. 문제 풀 때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접근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가로의 길이가 8,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 ABC에 대해서 이 점들을 M 대 N으로 내부라는 점을 PQRS라고 하겠습니다. 라고 되어 있네요.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하하 이거 좀 재미나네. M 대 N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? 그러면 이 부분들이 M 플러스 N 분의 M만큼 차지해주는데 뭐 실제 길이는 뭐 8 되는 거니까 8을 딱 곱하기해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는 M 플러스 N 분의 N을 차지해주는데 8 곱하기해주면 되겠고요. 그럼 또 M 대 N 되는 거니까 이건 또 M 플러스 N 분의 M 차지해주겠고 길이가 4니까 4를 또 실제 길이 곱하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M 플러스 N 분의 N에다가 또 이제 4를 또 곱하기 해서 이런 내용입니까? 이런 형태가 되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자, 어떻게 좀 좋은가요? 뭐 변길이들이 4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변길이들이 지금 8 이렇게 좀 주어진 이런 내용인데 뭐 PQRS를 좀 넓이를 구해가는 것이 좀 여의치가 좀 않죠? 안쪽 부분들. 자, 그러면 뭐 전체에서 빼는 게 좋겠습니다. 4, 8, 32 그곳에서 뭐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는 이런 사각형 넓이들을 좀 빼가는 부분들이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넓이를 좀 하나 좀 구해간다면 우선 요 부분들을 좀 구해간다면 이거 될까요? 2분의 1에다가 뭐 이 둘을 좀 열심히 곱하기는 거죠. 직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각형 빼는 게 당연히 수월하군요. 그럼 m 더하기 n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32mn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랬을 때 위에 이런 넓이들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제 요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이 부분이 되고 세로 길이가 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걸 또 좀 곱하기 해주면 와, 결과 또 똑같은 거 나오죠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원래 이제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해야 삼각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4개를 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우연찮게 좀 결과가 좀 같아집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m제곱 플러스 2m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요. 여기 그러면 64mn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지금 무엇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빼기 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뭐 최대를 빼야 되는 거겠죠.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뒷부분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와우,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해줘? m제곱 플러스 2mn 더하기 n제곱 처리되는데 와, 64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좀 mn을 좀 분모로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기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내항 외항 곱이를 모양이니까 이렇게 좀 변형시키겠고 자,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또 다시 식변형을 좀 하게 되면요 나누기를 좀 하면 되죠. 그럼 n분의 m 되겠고 다음에 m분의 n을 쓰고요 더하기 2는 좀 뒤쪽에 쓰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최대를 좀 이제 구해가야 된다라고 해주면 이제 분모 부분에서 이제 최소를 또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이제 문자가 좀 역수관계가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n분의 m, m분의 n, 이거 발음도 좀 꼬이는데요. 이게 두 배의 산술기하평을 쓰게 되면 이제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2 더하기 2 분의 64 이런 형태니까 뭐 16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렇게 되면 잠깐만 여기 열심히 구한 부분들이 16이었으니까 32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다시 또 16 이렇게 다 빼가는 그런 형태로 좀 풀이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
이제 뭐 도용적인 요소가 좀 가미돼 있어가지고 처음 좀 시작할 때 은근히 좀 겁주네요. 뭐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는데 m 플러스 n분의 m 이런 개념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길이 중에 이만큼 비중입니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 길이 이제 8을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여기 실제 길이 4를 곱하기 해서 변 길이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전체 넓이에서 빼기 해서 처리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적으로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. 아무래도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 뭐 변 길이를 이 부분 뭐 피타고라스에서 뭐 변 길이를 구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역시 전체에서 빼는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어진 식 나왔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? 이제 이렇게 좀 주어진 이 mn 이 부분들을 이제 역수 형태로 좀 이렇게 좀 보낸 거죠. 이렇게 보낸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나누기 하는 부분도 이게 보낸 부분 이렇게 나누기 해서 보낸 거니까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산술기하 평균하고 좀 이렇게 연결돼가는 그런 항목들이 이제 보여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평상시에 산술기하 평균, 코시-시바르츠 부등식 확실하게 좀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이고요. 주어진 식 이렇게 아이디어 낸 부분들 조금 이제 가미해서 학습을 해가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. 점 마이너스 4,4를 점 마이너스 8,5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으로 좀 옮기겠다. 이때 이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마이너스 4,4 이렇게 돼서 뭐 이동해서 마이너스 8,5 이렇게 좀 옮겨졌는데요. x의 변화를 좀 살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x축 방향으로 지금 뭐 값이 마이너스 5만큼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다. y값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값으로는 y쪽 방향은 1만큼 평행이동한다. 이런 결론을 좀 쉽게 낼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문자로 쓰고 싶으면요. 마이너스 3 플러스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마이너스 8이에요. 그럼 이제 m값은 이제 마이너스 5예요. 이런 부분 좀 이용해서 수식 형태를 좀 보여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설명할 때는 가볍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랬을 때 뭐 이제 직선을 좀 평이동해야 되는데요.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해주면 x 자리에 x 플러스 5 이렇게 좀 쓰는 부분들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되겠죠.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다. 그럼 이제 y 마이너스 1 처리해서 계산식을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자,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데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. 주어진 식이 이제 딱 x 플러스 a, y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일치돼가는 부분 좀 풀어가는 거니까요. a 값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3 처리하시면 되겠고 b 값은 쭉식을 좀 더하게 되면 10이 됩니까? 10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므로 a 더하기 b 계산해달라. 당연히 7입니다. 라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뭐 평행 이동을 좌표에서 표현해가는 방법, 좌표는 이렇게 그대로 이제 더하게 변화한 방법 그대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.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 형태의 직선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이게 반대 개념처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점들, 요거 좀 정확하게 좀 학습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이 정도는 뭐 평행이동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기본 이론이니까 학습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.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됐고요. 두 유리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당연히 A, B 0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유리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. 자, 이것은 이제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증명 순서를 좀 바르게 구해라 이런 얘기. 증명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군요. 자, 우리가 좀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가장 먼저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결론 딱 써야 되는 거니까 뭐 나부터 좀 시작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나부터 시작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열심히 쓰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증명을 쭉 열심히 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증명해가는 절차니까 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안 봐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원래의 말이 맞다 이렇게 써가는 거니까 뭐 그다음 절차 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될 때 들어갈 항목이 뭡니까? 첫 번째 좀 써야 된다면 결론을 좀 부정했으니까요. 결론이 뭐죠? A하고 B가 둘 다 0이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요건 또 A가 0이 아니다 또는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서 B는 또 0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A도 0이고 B도 0이다 반대니까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증명을 좀 시작해 가는 건데 자, B가 0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 가면 어떻게 되냐 주어진 식에서 그러면은 루트 2 값은
자, 2번 항목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. 뭐 이게 뭐 주어진 식이 이제 a 플러스 b 루트 2는 이꼴 제로 되어 있는데 b 루트 2는 이꼴 마이너스 a가 되겠고, 그럼 이제 루트 2는 그럼 가서 나누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 그럼 이제 루트 2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가 돼서 모순이 되겠습니까? 이 부분들은 이게 지금 나타내준 이 항목이 이게 뭔가요? 분수꼴로 나타내준 수 이렇게 된 거죠. 그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지금 루트 2라는 부분들이 루트 2가 뭐가 되죠? 유리수가 되는 거죠. 유리수라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순이다 이렇게 좀 써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다음 이제 b 값이 0이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게 되는데 와 그럼 또 b 값이 또 0일 때도 좀 열심히 알아봐야 되나요? 그럼 주어진 식의 b 값이 0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되죠? a 값은 주어진 식에서 a는 0 이렇게 곧바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a는 0 이렇게 좀 처리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들로 이제 네모칸을 좀 채워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좀 살펴가면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이 주어진 조건 뭐 일단 뭐 귀리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조금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. 그런 부분들 귀리법 결론을 열심히 부정한 식을 딱 쓰고 말을 쭉 썼더니 이제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원래 주어진 식이 맞다. 뭐 이런 형태. 지금 같은 경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루트 2가 유리수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맨 처음에 지금 루트 2가 이제 우리는 무리수라는 사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고요. AB가 이제 유리수라는 좀 가정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뭐 증명을 좀 큰 틀에서 좀 진행해 가면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조금 이제 뭐 간만에 나온 증명이니까 학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자 건전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. 두 함수 fx, gx 조제인데 합성함수 결과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. 이때 a 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, gx가 지나는 점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합성함수 gx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? 그러면 이 x 자리에 ax 플러스 b, gx를 좀 대입해서 식을 좀 쓰면 되는 거겠고, 그러면 g의 fx 이렇게 된 항목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? ax 자리에다가 2x-5 플러스 b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? 그럼 정리 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. 2ax 2b-5 처리가 되겠고, 오른쪽식 정리하면 역시 2ax-5a 플러스 b 해서 정리되는 항목이 되겠네요. 자, 근데 두 함수식이 이제 또 같아야 되는 거니까, 이렇게 뭐 계수비교 해주니까 뭐 1차항들은 같고요. 그럼 2차항 이 부분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럼 2b-5는 -5a 플러스 b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. 관계식을 좀 문제에 좀 써라 이런 얘기는 없는 건가요? 그렇게 되면은 뭐 정리해주면 되겠죠. b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? 5-5에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까? 이런 관계식이 있다. 관계식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gx에 대해서 좀 언급했으니까요. gx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때 b 차례 되면 우리가 열심히 구한 5-5a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럴 때 이제 이 식을 a에 x-5 그 다음에 5-y까지 넘길까요? 뭐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하게 되면 뭐 a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5,5 이렇게 되겠고,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해석이 좀 다 되는 거죠. y를 이항시키지 않아도 5,5를 지나는 기울기 a인 직선 이렇게 좀 해석이 돼가는 거니까 뭐 항상 지나는 점은 5,5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에 뭐 복잡한 이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하겠고, a 값에 관계없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요. 주어진 그 관계식에서 b를 좀 소거해서 a에 관한 식 형태를 좀,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항등식 이런 개념을 좀 살펴가는 이런 절차 부분들만 조금 학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풀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20번 건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.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. 앞에 내용들도 좀 학습을 잘 하셔가지고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건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.